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 볼 내용은요. 2025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법 완전 정복이라는 블로그 글이에요.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동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건강보험료 환급금. 네.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, 또 누가 대상이 되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자료 보니까 뭐 몇천 원부터 진짜 수십만 원까지도 된다고 하던데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엔 너무 아깝죠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건강보험료 환급금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뭐 간단히 말하면요. 내가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거. 그걸 이제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죠. 아, 더 낸 돈. 네. 자료에서는 주로 이제 과오나 그러니까 뭐 실수로 더 냈거나 아니면 이중 납부된 경우. 이중 납부요? 네. 예를 들면 퇴사하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 처리가 좀 늦어져서 직장에서도 내고 지역으로도 또 내고 뭐 이런 경우죠. 아, 그런 경우가 있군요.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? 자격 변동 같은 것도 큰 이유예요. 퇴사나 이직도 그렇고 아니면 연말정산하고 나서 소득이 좀 줄어든 게 반영돼서 초과 납부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아하, 연말정산 결과로도 생길 수 있군요. 이 자료에서는 이걸 내 돈 찾기라고 표현하던데 참 와닿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통장에 딱 꽂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돼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아, 직접 신청. 네.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환급 사유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. 오,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? 방금 말씀드린 직장, 지역가입자, 변동 시 중복 납부가 제일 흔하긴 한데요.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은 소득이 좀 불규칙하니까 나중에 소득 정산하고 나서 보험료 차액이 발생해서 환급받는 경우도 꽤 있고요. 아, 소득 정산 후에. 네, 그리고 이건 저도 자료 보고 좀 이랬는데 해외에 한 3개월 이상 나가 계셨거나 네, 해외 체류요? 네, 장기 체류 아니면 뭐 장기 입원하셨거나 심지어 군대에 입대해서 실제로는 의료 이용이 불가능했던 기간 그 기간의 보험료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군 입대 기간 보험료까지요? 그건 진짜 저도 처음 알았네요. 그렇죠. 저도 좀 놀랐어요. 그러니까 뭐랄까, 내 상황에 좀 변화가 있었다 싶으면 한 번쯤은 나도 해당되나 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습관, 그게 중요해 보여요. 자, 그럼 내가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제일 편한 건 역시 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이라는 앱, 이걸 이용하는 거죠. 아, 앱도 있군요. 네, 앱도 꽤 잘 되어 있어요. 다만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아니면 뭐 요즘 간편인증도 많죠. 그런 게 필요하고요. 인증하고 그 다음엔요?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하면 끝입니다. 간단하죠? 신청하고 나면부터는 한 3일에서 7일 그 정도면 입금된다고 하니까 처리도 빠른 편이고요. 오, 생각보다 빠르네요. 근데 혹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?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 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청은 가능해요. 다행이네요. 온라인 신청할 때는 그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? 자료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. 네,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민원여교라는 메뉴가 있거든요. 거기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아, 민원여교에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. 기억해 두어야겠네요. 근데 이거 신청할 때 좀 조심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? 뭐랄까, 함정 같은 거요? 있죠. 가장 큰 함정이자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. 시간이요? 네, 이 환급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.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보통 3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.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. 네, 3년이요. 아니, 내 돈인데 그게 사라진다고요? 네, 너무 아깝죠? 그래서 혹시라도 공단에서 안내문 같은 걸 받으셨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와, 3년. 이건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. 또 다른 주의할 점은요? 그리고 요즘 워낙 뭐 스미싱 문자 같은 거 많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
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앱을 이용하셔야 하고요. 뭐 이상한 문자 링크 같은 거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하네요. 그리고 당연히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. 이것도 기억하셔야 하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뭐 제일 확실한 건 그냥 가끔씩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조회해보는 거겠네요? 네, 그게 제일 좋죠. 자료에서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습관처럼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권장하더라고요. 몇 분 안 걸리니까요. 네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? 2025년 건강보험료 환급금. 이거는 아는 만큼 번다, 모르면 그냥 내 돈 날린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딱 그렇습니다. 특히 뭐 최근에 직장을 옮기셨거나 소득 변동이 좀 있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군입대나 장기 해외 체류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잊지 말고 꼭 3년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거. 네, 맞습니다. 직접 신청. 이게 포인트죠. 네. 이 자료 마지막 질문처럼 혹시 나도 받을 돈이 있을까?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서 뭐랄까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. 네. 이게 비단 건강보험료 환급금만의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. 혹시 우리가 또 모르는 놓치고 있는 다른 종류의 환급금이나 정보 혜택 같은 건 없을까 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찾아보면 의외의 숨은 돈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. 오늘 얘기처럼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좀 찾아보고 확인하는 작은 노력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. 한 번쯤 기억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정말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인 것 같네요.